안녕하세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근대 비주류 미술 유파 중 영국의 라파엘 전파와 유림파, 네덜란드의 헤이그파,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이동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라파엘 전파는 지난번 살펴보았기에 오늘 우리는 영국의 유림파에서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리는 지명으로 영국의 최남단에 있는 어촌입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1880년대에서 20세기 초반인데요. 이들은 당시 함께 활동했던 사실주의, 인상주의, 그리고 바르비종파 모두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바르비종파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19세기 중엽 등장한 프랑스의 자연주의 또는 바르비종파는 당시 화가들이 급격하게 변한 삭막한 도시 파리를 떠나 시골 바르비종으로 가서 전원의 풍경과 농촌의 현실을 자신들이 본대로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삭 줍기란 그림을 그린 밀레, 루소, 코로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유림파도 삭막한 도시 런던을 떠나 멀리 떨어진 어촌, 유린에서 어촌의 일상과 영국 최남단의 밝은 빛을 자신의 그림에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림파의 대표 작가 스테노프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스테노프는 유린이란 곳을 발굴한 사람입니다. 그는 명문학교인 영국 로얄 아카데미와 프랑스 에콜 데 보자르에서 미술을 배운 후 유린에 정착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부들과 안악들을 관찰하고 어촌의 소박한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에서 사실적인 묘사는 사실주의의 영향을, 빛에 따라 윤곽이 흐려지는 부분에선 인상주의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탄탄한 아카데미식 기교와 인상주의의 기법, 그리고 사실주의의 당대 문제의식을 자신의 그림에 모두 절충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작품은 인기를 얻어 이후 유린의 미술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는 유린파의 아버지로 불리우게 됩니다. 다음 작가는 월터입니다. 월터 랭글리는 스테노프와 거의 비슷한 때 유린으로 와서 그곳에 소외받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삶을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주로 수채화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에게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톨스토이의 작품이 위대한 영웅보다는 소외받은 농민계층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린의 마지막 작가 헨리 듀크입니다. 헨리 듀크의 실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림은 바다에서 노는 소년들의 누드화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으로 인상주의적 화법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하도 소년들의 누드화를 많이 그렸고 또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헨리가 동성애자가 아닌가 하는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가 동성애자 친구들이 많긴 했지만 실제로 그가 동성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헤이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유파 헤이그파입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속국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1815년 빈 회의에서 벨기에와 묶어 독립한 후 벨기에와도 분열하였고 1830년부터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헤이그파는 이런 네덜란드 상황에서 1860년에서 20세기 초 활동했던 유파로 다른 유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색을 많이 사용했기에 회색주의 또는 회색파라고도 불립니다. 이 화파의 작가 안드레이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드레이스는 뛰어난 실력으로 대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였고 인상파처럼 밝은 빛을 수용하여 보다 산뜻하고 따스한 느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안드레아스를 헤이그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헤이그파를 창설했다는 점에서 이 유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가는 안드레이스의 제자 베르센 부르흐입니다. 당시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던 때이기에
당대 화가들의 작품에서 이 두 화풍의 영향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에서도 사실주의, 인상주의 모두의 영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이그파의 회색 톤을 이 작품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근대 비주류 유파의 그 마지막 유파인 러시아의 이동파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동파의 이름이 붙여진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동파 화가들이 열차로 러시아 곳곳을 이동하며 순회 전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그림을 통해 민중의 계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 이동파의 작가인 그레고리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863년 러시아 황립 아카데미에서 14명의 화가가 자퇴하는데요. 이들은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예술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 뿐더러 서쪽 유럽 미술만 좋아하는 높으신 분들의 취향만을 고려하는 허세로 가득 찬 구식 미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여전히 수탈당하는 힘겨운 농민들의 삶을 그리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계몽적 성격의 사실주의 그림을 그려 러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순회 전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동파는 러시아 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작가 이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숲은 삶의 원천이고 그들의 정신을 지지하는 영혼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이반 쉬스키는 러시아만이 간직한 러시아의 숲을 그려내어 오늘날까지 러시아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숲이란 주제는 물론 바르비종파나 루소 같은 작가들이 다루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작가들의 목적은 자신이 본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던 반면 이반 쉬스킨의 목적은 러시아의 신비한 숲을 그려 사람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근대 비주류 유파, 영국의 뉴림파, 네덜란드의 헤이그파,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이동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19세기 말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